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혼조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다우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대형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줬는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다우지수는 에너지 주식이 오늘 좀 내려갔습니다. 유가 좀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떨어지면서 좀 혼조권에 보여주었고요. 섹터별로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에서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시장의 주역은 역시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0.8%나 올라가면서요.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은 6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불과 3, 4일만 하더라도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6일 연속 상승입니다. 6일 연속 상승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11일 연속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여하튼 기술주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약간 젊은 계층 분들은 소위 IT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이 속출하고 있다. 표정 관리를 이렇게 약간 너무 웃지 말고. 그렇죠. 네. 네, 너무 웃으면 주위에서 이제 주식들 이제 속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여전히 고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나 많이 물려 있고 특히 떨어진 주식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하다가 더 내려가고 속상하신 분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 주식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소위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오늘도 여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목요일자로 나스닥이 이제 연초 이후 상승세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보면 나스닥의 상승세가 연초 대비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이 고점 대비 보면 13% 하락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S&P 고점보다 한 36%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반등에 성공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도 지금 10% 안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흐름이 3, 4일만 어떻게 이어지고 분위기가 이어지면 멀지 않아서 S&P 500도 연초 이후에 어떤 회복세, 연초 이후에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것은 흔히 얘기해서 빅5 내지 빅6라고 얘기하는 것들, 기술주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더라도 매일 들어보고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마존이 오늘도 1.24% 올라가면서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회사 측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지만 월가는 $3,000를 제시한 곳이 최소한 4곳인데요. 오늘 1.24% 올라갔고요. 앞서 나스닥이 6일 연속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더 무섭습니다. 애플이 꾸역꾸역 9일 연속 올랐습니다, 지금요. 9일 올라가면서 $300대로 다시 접어들어온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펀더멘탈 무시하고 저 그림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거 애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격만 얘기 안 하면 저건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여전히 주식 자체가 살아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회사 측에서 의외로 견조한 광고 매출을 4월 달에 보여줬다 얘기했는데요. 구글도 실적 발표하고 하루 이틀 소강 상태였지만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5가지, 6가지 중에서 다른 건 다 논란이 있더라도 논란이 없는 주식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PC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없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12%인데요. 이 모든 주식들 중에서 가격 자체, 절대 가격이 만만하거든요. 이게 지금 $200가 안 되고 $170 언저리이기 때문에 아마존 $2,000, 비싸다 하지만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싶겠고요. 다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 젊은 여성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 인스타그램 안 하신 분 없잖아요. 인스타그램 그렇죠.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그걸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스타그램 돈을 지불 안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에 하는 통해서 거기에 있는 고객들을 베이스로 광고를 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바로 그것이 페이스북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젯밤도 아마
미드나 뭐 어느 나라 영화건 뭐 우리나라 뭐 드라마 이렇게 넷플릭스 보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50만 명이 여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1.14%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이러다 보니 그런 현상에 대해서 MRB 파트너스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소위 이 시기에 이들 기술주들의 기업 이들 기술주들에서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 박사도 코로나 이전에 이들 기업들이 한결같이 각종 정부의 규제 이슈, 반독점 금지에 뭐 벌금 내고 지금 일부에서는 회사를 쪼개야 되니 어때니 비판도 받았고 툭하면 국회에 불려가서 증인 쓰기 썼고 막 이랬었거든요. 마크 저커버그가 몇 번이나 갔습니까, 거기요. 그렇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추가 상승 여력의 기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룡이 괜히 공룡이 아니네요. 끄떡이 그렇죠. 없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특징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아직 사상치 효과는 멀었지만 예를 들어서 연초 대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정말 그 대표성 주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기업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2,000개 있지만 2,000개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몇 개나 기업을 아십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는데 제가 코스닥 포함해서 기업의 이름을 정확히 하는 거가 제가 150개, 200개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기업이 많은데 모르는 기업에서 무슨 테마로 분류돼서 축 올라가면 사상치 효과가 올라가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데 제가 매일 가는 것들, 매일 쓰는 것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사상치 효과하면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포모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포모가 별게 아니라 그냥 짜증 나는 겁니다, 지금. 나 그거 아는데 왜 안 샀을까? 아니면 저거 팔았는데 왜 올랐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가. 약간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내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는 거에 스트레스가 100이라 그러면 내 주식을 팔았는데 올라가는 스트레스는 10,000, 10만, 100만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 말을. 근데 해보신 분은 시청자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는 것들이 올라갈 때 정말 머리가 아픈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지만 치폴레 가지고는 사상 최고가에 갔습니다. 2006년 1월에 상장한 이래 최고가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19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해제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갈까?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외식하러 가죠. 네, 스타벅스나 치폴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는 지금도 막 줄 서 있지만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가보면. 점심시간에 사실 한국에서만 봐도 네. 스타벅스 매장은 아주 바글바글해요. 그렇죠. 한 네. 시간씩 줄을 뭐 1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0분, 1시간 너무 심했죠. 30분까지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치폴레라는 거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멕시칸 패스트푸드로 아주 명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체육과 가면 최소한 이 주식을 우리나라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미국에 있는 투자자는 다 스트레스 받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치폴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PC에 웬만한 분들 이게 다 꼽혀 있죠. 그리고 특히 게임하는 좋아하시는 분 다 이거를 선택해서 사거든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오늘 사상체육과 하는 거죠. 누가 A라는 기업을 B라는 기업을 새로 인수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재택근무하는데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겠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올해 뭐 딴 일 때문에 써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PC나 더 집에 샀거든요. 근데 딱 제가 엔비디아랑 AMD를 졸업해서 샀거든요. 딱 그런 거를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엔비디아 사상체육가고 AMD도 쫓아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다이소를 가듯이 미국에서는 달러 제너럴 이런 데 그죠. 가는 거거든요. 네. 이름이 뭐라고 써있건 달러라고 쓴 곳은 싼 의미가 있죠. 달러 제너럴, 뭐 달러 트리 그리고 그 5 언더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달러 제너럴 사상체육가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역시 사상체육가 같고요. AMD는 AMD를 보여드리면 AMD는 이제 사상체육가는 아니지만 저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 네. 그림이요. 여러분들이 인텔 사느니 AMD 제가 지금 요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프로그래머 보면 전부 다 AMD의 라이젠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데에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다 올라가는 것만 보여줬는데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떨어진 걸 하나만 보여드리면 버진 갤럭틱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브랜슨이 하는 것인데요. 지금 버진 갤럭틱의 항공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주식을 파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20% 정도를 파는 거를 오늘 얘기했거든요. 한 5억 달러 정도 파는 거를 알려지고 있으니까 오늘 당연히 주가는 악재로 반영되겠죠. 주가가 오늘 3, 4% 오늘 하락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봐도 그렇고 뭐 업종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제 생각에는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월가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IT나 이런 기술주들의 강세에 대해서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표정 관리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상대적인 주당 이익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20배, 20.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 비싸져 있고요. 이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소위 그 다이버전스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한 2시간 전에 그 CNBC에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V자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바이러스 치료와 백신에 대한 각국의 지원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반대되는 의견 한번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역시 두 분 다 양쪽의 수석 투자 전략 리서치 헤드인데요. 3개월 내에 다시 20% 하락하면서 2,400까지 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6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배당 컷을 얘기하고 있고 역시 여기는 바이백, 자사주 매입의 감소. 이거는 한 묶음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도 1년 동안 돈을 딱 갚은 다음에 1년 동안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적 불안,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재선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 지지자 입장에서 걱정하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기회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외 지역의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활동의 본격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자금 지원하고 지금 돈을 대출 못 갚는 은행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해서 은행들이 지금 용인해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은행들은 수익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도 마이너스 요인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주시장은 다시 20%훅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라니까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의 반등 랠리가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폴 트더 존스라고 이분은 뭐 억만장자죠. 그리고 뭐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이분은 뭐 나이가 있는 분인데 워낙 이분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 손자들이랑 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시장 분명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지금은 전부 다 기대감이거든요. 1상, 2상 들어갔다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3상 들어갔다가 끝에 실패해갖고 주가가 급락하고 사라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주시장은 다시 어려워질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소 경계를 하고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돌아오겠습니다.